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전입니다. 네. 네, 뭐 역시나 미국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한국 시장은 재미없고 어떻게 이렇게 동생 같은 행동만 하냐. 한국만 따로 못 가네, 그죠? 네. 따로 가면 하기야 오래 못 가고 그때가 끝나.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 미국장 말고 우리끼리 막 가다가 결국은 무너졌어. 네. 뭐 개별 종목으로는 뭐 급등락한 종목도 많았는데 네. 그냥 전체적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플러스 0.1%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홍콩 상해가 너무 안 좋았네요. 2% 1%씩 하락을 했습니다. 중뜨그룹이라는 회사. 네. 거기는 뭐 문제가 뭐 계속 터지네요. 예, 뭐 신청을 해서. 홍콩 이엘스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24년이 됐는데 1분기에 참 만기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더존비즈온이 11% 상승했습니다. 그 B2B 온라인 대출 중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면서 기존에는 ERP 시스템 위주로 매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연계해서 기존 고객들이 그대로 좀 이용을 하지 않을까. 네. 예전에도 뭐 한번 비슷한 투자 포인트로 막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좀 조용해졌죠. 네, 그다음에 저희 네. 싹 빠졌었죠. 네.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건가? 그때 했던 벌써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8% 올랐는데 오늘 뭐 컨텐츠주 많이 좋았습니다. 뭐 네.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오르면서 관련해서 좀 오른 게 아닌가 싶고요. 삼성 SDS, 뭐 넷마블, 하나투어,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뭐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게 의약품 섹터였고요. 뭐 종근당, 셀트리온이 6%대, 4%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 좋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연속해서 지금 막 고점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철강금속 섹터도 좀 하락했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KG 스틸 뭐 대체로 한 2, 3%대씩 좀 철강주들이 좀 하락했습니다. 예. 의료종밀 섹터에서도 뭐 덴티움, ST바이오센서 하락을 했고요. 그 며칠 좀 오르더니 의료 관련, 의학 관련 이쪽이 상당히 안 좋았네요 오늘. 네. 네, 워낙 뭐 이슈 없이 막 급등락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뭐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 있잖아요. 그래서 JP모건. 네. 네, 항상 다다르면 거의 뭐 재료소멸로 뭐 하락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CES도 과연 그럴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 뭐 CES 2024가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1월 12일까지 이제 열리는데요. 참가 기업 중에 한 54%가 AI 관련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네. 기조연설에서 뭐 엔비디아, 인텔, 퀄컴 CEO들 모두 이제 연설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공정 자동화, 뭐 AI 컴퓨팅, 온디바이스 AI 이런 AI 관련 쪽을 좀 많이 강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계속 D램과 낸드 수요를 더 촉진시키죠. 그래서 탑재량이 한 2배 정도 가량 기존 기기 대비 좀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에서 AI를 구현을 하려면 칩 크기가 좀 크고 가격도 비싼 AI용 GPU보다는 NPU가 많이 쓰일 거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비메모리 업체들, 여러 업체들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는 AI는 그 파운드리 쇼티지예요. 지금 무조건 파운드리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도 좋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AI도 그렇지만 헬스케어 쪽으로도 사업이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 2월 1일 날 AI 기반의 당뇨 관리 솔루션 파스타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파스타 먹으면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건 괜찮아? 왜 파스타인지 모르겠네요. 네. 파스타는 조금 당뇨에 덜한 면이라는 설도 있긴 하던데. 네. 그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여기 그냥 붙이면은 네. 계속 연속적으로 내 혈당을 관리해주는 그런 뭐 스마트 디바이스인데 그거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서비스를 카카오에서도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환자의 식습관이나 수면 시간, 스트레스, 뭐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뭐 AI로 분석해서 구체적인 뭐 솔루션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식단이나 뭐 어떻게 운동이라 이런 거 제안을 할 건가 봐요. 뭐 밥 먹기 전에 사진 찍고 딱 올리면 알아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뜨나 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어떤 거를 많이 먹을 때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소혈당 측정기를 저도 아직 당뇨 위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해보고 싶었던 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치킨 한 마리를 먹었을 때 혈당이 막 스파이크를 가는데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냥 고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탕수육을 많이 먹잖아요. 그게 또 지금까지는 고요합니다. 그 정도면. 네, 근데 제가 나이 근데 10살 더 먹어봐. 팍팍 튀어. 네. 저는 좀 치킨이나 탕수육 먹었을 때 혈당이 좀 안 튀는 체질이면 좋겠다 싶은데 마음은 또 그렇지는 않다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카카오가 조금 더 좀 간편하고 재밌는 서비스를 좀 출시를 네이버. 하면 네이버가? 카카오가 네이버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카카오. 카카오입니다. 예, 네. 예, 카카오가 출시를 하면 한번 해볼 의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뭐 현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국내 당뇨 위험에도 좀 노출된 환자가 2천만 명이라서 여기서 한 5% 정도만 뭐 과금 서비스로 좀 연계를 시키면 뭐 세 자릿수의 영업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했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당뇨 위험군이 아닌 사람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그럼요. 예, 결국 웨어러블이라는 게 결국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병원 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지만 미국 애들은 병원 한번 갔다 오면 기둥뿌리가 뽑히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해야지. 네. 그래서 저는 뭐 탕수육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고 뭐 피자도 좋아한다고 하면 한번 혈당 측정기로 재보고 만약에 탕수육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확실히 혈당이 스파이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나이 들면 안 튀던 스파이크도 튄다니까. 나도 그 나이 때 배 별로 없었어. 근데 그래요? 이게 요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상하네. 이게 이 나이살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 대사 과정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잉여가 들어오면 바로 뱃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이 먹으면 근육량이 많으면 뱃살로 안 가고 그냥 다 근육으로 가. 네. 그렇군요. 저도 그 나이 때 치킨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네. 핸드폰이 새로 나오는데 기대가 많이 되죠. S24인데 이번에 최대 판매량 8년 만에 최대 판매량 전망이 됩니다. 제발 좀. 네. 플리즈. 네, 요거는 이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예전에는 진짜 많이 팔았어요. 이게 S 7, S8 시리즈, S9 시리즈 쭉 이렇게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하이엔드급 삼성전자 판매량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S5 시리즈 S 요것들 시리즈? 판매량들을 네. 모아놓은 건데 쭉 감소했어요. 2020년, 21년까지, 진짜. 22년까지도 감소했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 많았는데 올해 좀 조금 늘어나고 폴더블 때문도 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24년도에는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S24가 출시가 되는데 8년 만에 드디어 3,600만 대까지 좀 팔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날 이 핸드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좀 괜찮으면 바꿀 의향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고는 내가 살게. 기존 폰? 네, 기존 폰 제가 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 기존 폰 가져가시잖아요. 쓸 때가 있어. 쓸 때가. 촬영 하도 네. 많이 필요하죠. 네, 쓸 때가 있습니다. 바꿔라. 빨리. 네. 2016년도에는 뭐 S7이었어요. 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오히려 삼성이 좋았지. 그때 S 시리즈 처음 몇 년 지나서 아주 좋았죠. 근데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퀄컴의 스냅드래곤 8세대 2인가 이게 긱벤치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밀리던 안드로이드 진영의 칩셋 능력이 이제 그 애플을 막 능가할 가능성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안 돼 뭐 이랬는데 이젠 좀 달라졌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올해 이후부터는. 네. 갑자기 S 시리즈 옛날 거 얘기하니까 그때 삼성페이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때도 이제 삼성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삼성페이 해가지고 음식점에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 가게 아주머니가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그 뭐 하는 짓이야 이랬어요. 저 핸드폰 주시려고요? 네, 그래서 결제가 됐는데도 네.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됐는지 확인해 본다고. 이 새끼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카드를 안 주고 갑자기 뭐 핸드폰을 어디다 잠깐 댔다가 떼니까 네. 그러면 결제가 된다고 하니까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야. 요즘에는 얼리 어댑터네요. 다 쓰죠. 저는 그건 아직 못 써봐가지고 있는데도 적응이 안 돼. 애플도 나왔잖아요. 빨리 한번 써보세요. 써봤어요. 근데 그걸 갖다 못 대 중심에. 안 돼. 잘 안 돼요. 저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세요. 네. 컴맹이야. 네. 기계치. 네. 그리고 또 애플은 이제 AI 탑재한 새로운 운영 체제 iOS 18 발표할 계획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전 프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블룸버그에서는 요거 별로 매출 증가에 도움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혹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판매량이 별로 안 되니까. 워낙 비싸요. 지금은. 영화를 500만 원 주고 저걸 사가지고 영화만 맨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제일 확실한 건 영화 보는 거. 또 500만 원 올랐어요? 그때는 또 300 몇십만 원 아니었어요?
거의 460만 원, 480만 원 돈이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그게 아마 3천 몇 불, 3,500불 뭐 이럴 거예요. 예, 예. 꽤 비쌌습니다. 거의 500만 원 돈이에요. 근데 사실 의향 있으세요? 자전거를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애플이 잘못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역전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안 바꾸고 있어.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좋아지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거 그냥 1년 더 써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도 바꾸려고 했어요. 한 3년 썼기 때문에 정말 많이 썼거든. 근데 보니까 뭐 별반 크게 그냥 쓸까? 기존 거 써야 되겠는 걸? 뭐 이런 생각. 예, 늦어져야 이제 바꾸거든요. 근데 별로 늦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성능 개선은 그 전에 성능 개선이 너무 컸고요. 이번에 성능 개선은 조금 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체로 좀 하락하기도 했는데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뭐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가 싶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주말 사이였나 기사가 났어요. 이 양극재 1공장 생산을 뭐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가 오늘 보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서 삭제가 됐는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삭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회사 측에서 언급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한번 언급은 해드리면요. 3분기 컨퍼런스 콜 때 이제 4분기에 이제 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때문에 양극재 판매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실제로 이번에 삭제됐던 그 보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1공장 생산을 좀 중단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고 뭐 인력도 기존의 1공장 인력들을 뭐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근데 뭐 기사가 일단 삭제됐으니까 이게 뭐 조금 뭐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사가 때문에 조금 투심 악화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이면 좀 안 좋은데 사실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히려 7.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MSCI 편입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미래셋에서는 이 시가총액이랑 유통 비율, 요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게 이번에 이제 MSCI 편입 핵심 기준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편입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MSCI 신흥국 지수 추정 자금은 2조 원이라서 수급 기대감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무상증자 100% 했는데요. 요거 권리락일이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보유했으면 신주를 받는데 오늘부터는 받지 못하는 대신에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뭐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권리락을 했는데도 신기하다. 보통 이제 권리락하면 뭐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보이니까 좀 착시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오르곤 하는데 뭐 회계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항상 오르곤 했습니다. 저 물량 그러면 쏟아지기 전에 좀 고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물량이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매도를 때릴 수 있죠. 그렇죠. 예. 원래 있던 물량. 원래 들어올 물량. 들어올 물량은 나중에 상장되면 그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상장됐을 때 그때 다 같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때리는 경우가 있으니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뭐 흐름이 있다. 뭐 회사 좋아서 그냥 갖고 가겠다. 오케이 콜. 그러나 단기적으로 또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태영그룹 이야기인데 요즘에 주가는 급등락 굉장히 반복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구책을 너무 이행을 안 해서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금감원장까지도 되게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의 뼈를 깎는다. 네. 그게 좀 인상적이었죠. 네. 뼈 깎는 소리를 하셨어.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었다. 네, 이런 재밌는 얘기였는데 태영 인더스트리를 태영그룹이 매각을 했죠. 그 매각 자금의 일부인 한 900억 원 정도를 태영건설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영건설에 입금을 했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채권단의 요구에 좀 부응을 해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기존에 발표했던 자구안의 일부 정도 이행을 한 것에 불구하고 또 새롭게 추가 자구안도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얼마나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담길지가 앞으로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싸늘하죠 분위기?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워크아웃이 결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배는 빨리 배째라 이러면서 우리 죽으면 다 같이 죽어요. 국가 경제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자금이나 뭐 이런 하여튼 공적 자금이나 뭐든 좀 수요를 해주셔야 안 그러면 안 죽지 그럼 죽습니다. 뭐 이런
약간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폭탄 메고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자꾸 주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계속 주다 보니 네. 네. 서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구해주는 거는 뭐 구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다른 업체를 또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놔두자니 다른 데로 좀 부도가 좀 근데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있잖아. 있죠. 그래서 SBS, 비판을 받는 SBS 거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 살리고 싶다면? 근데 너무 팔기 싫은가 봐요. 계속 그러면 그거는 안 부도를 하네요. 내면 되는 거잖아. SBS만 가지고 가고. 그냥 법인이 다르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모회사잖아요. 그 모회사의 재산이고 SBS 지분 가치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모회사한테 계속 치고 들어오긴 하겠구나 채권단이. 그쵸. 만약에 그걸 안 갚으면 너 빚 갚아 하면서 툭툭툭툭툭 계열로 치고 올라오긴 하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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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도 계속 급등락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쇄적으로 이 우려가 좀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확산이 돼서 태양건설에 좀 채권 익스포저가 있는 증권사들이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며칠 사이에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데가 이 태양건설에 이제 PF 대출을 해줬나를 보니까 이건 산업은행 자료인데요. 태양건설의 PF 대출 현황입니다. 시행사가 받은 PF 대출이 있는데 이걸 사실상 태양건설이 보증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런 회사들이 대출한 태양건설의 PF 잔액은 1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태양건설 PF 대출 보증 채무 잔액이 21조 원이라서 21조 원 중에 뭐 1조 원대면 극히 일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은행이랑 보험사 같은 애들은 대부분 이제 선순위로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네. 증권사나 이런 애들은 중후순위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우발 채무 비율이 45% 수준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증권사들이 좀 문제가 심각해질 거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워낙 탄탄한 회사들이고 뭐 미래에서만 봐도 엄청 크잖아요. 자기 자본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아직은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물꼬가 계속 터지면서 줄줄이 꽈배기로다가 연결되면 네. 이제 그때는 골치 아프겠죠. 지금 태양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엘모 네. 회사 등등. 네, 그게 점점 커지면은 또 그 엘모 회사에 대출해준 금융권들 이제 언급 쭈르륵 되면서 네. 약간 또 그렇죠. 신용 등급이 좀 바뀌거나 하면 또 조달금리 올라가고 이게 또 연쇄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려만 확산돼도 이 금융권에서는 또 상당히 실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겠지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었던 사건인데 이동채 회장 계좌에서 그 주식이 매도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일부 단체에서 증권사가 이동채 회장이 동의 없이 공매도에 활용하려 했다가 이게 적발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금감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제3자가 이동채 회장이 아닌 제3자가 이동채 회장 면허증을 주웠대요. 네, 분실된 면허증을 주워서 핸드폰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뭐 증권사 그 어플 들어가서 주식을 매도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이게 사실 이 시나리오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분증을 주스면 이 신분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다. 예, 휴대폰을 개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그 통신사 대리점에서 되게 허술하게 잘 확인을 안 했겠죠. 네. 딱 봐도 이제 민증 사진이랑 다르면 이제 안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본인이라고 거짓말하고 만들어 줬나 봐요. 어쨌든 근데 핸드폰만 개설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어디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는 계좌를 뭐 정보를 뭐 볼 수도 있고. 주민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모바일로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겠죠. 비대면으로. 그리고 기존 계좌 비밀번호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뭐 비밀번호 바꾼다던가. 비밀번호 바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자기가 주민증이 있으니까. 예, 실제로 뉴스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개설하고 그걸로 또 금융권 해킹까지 연결된 사례를 봤는데 네. 이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이동채 회장의 신분증을 길 가다 주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지금 그 구속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신분증을 길 가다 흘렸을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 좀 신기하네요. 예, 신기해요. 그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제가 아마 그 주변인의 음. 소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은 제 3자가 이게 분실된 면허증을 이용을 했다고 하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좀 그러네요. 운전이 좀 납득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네요. 근데 사실은 그 딴 건 몰라도 이게 이제 공매도로 연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주식을 팔았잖아요. 팔렸죠. 예, 갖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거는 그냥 그걸 주식 매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공매도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그 나머지 거를 어떻게 뭐 공매도하고 연결을 할 수 있으면은 뭐 모르겠어. 대차해줘 가지고 하면은 그건 가능한데 매도한 거 자체는 공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매도한 겁니다. 판 거예요. 계좌에 있는 주식을. 그래서 왜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건 좀 애매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믿으실 분은 계속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일단 논리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 주식이 매도가 됐으면 공매도는 아니고 예, 매도죠. 공매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를 얻다가 이제 대차 거래를 쳐가지고 그 주식을 빌려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공매도 과정을 갖는 건데 그걸 이제 본인 동의 없이 했다? 그거는 이제 불법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 회사에서 몰래 그 우리 고객인 그것도 VIP 고객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동채 회장의 했다가 이렇게 하면 계좌 다 빼고 뭐 난리 몰래 날 팔았다? 텐데. 그 계좌 빼는 뭐, 거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소송 들어오고 뭐 다 난리 날 텐데 이런 분들이야 뭐 법무 쪽 뒤에 쫙 깔려 있을 텐데 뭐 진행하면은 뭐 그 회사 작살 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거를 뭐 증권 회사에서 할 일은 빵 퍼센트. 네, 그 브랜드 가치 훼손 뭐 등등 하면은 너무 작은 걸 얻으려고 큰 손실을 보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좀 어프로치긴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